눈먼 시계공, 지은이는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창조한 유일한 시계공은 맹목적인 물리학적 힘이다. 실제의 시계공은 앞은 내다볼 수 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미래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톱니바퀴와 용수철을 설계하고 그것들의 조립 방법을 생각한다. 다윈이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 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물의 형태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 의도 따위는 들어있지 않다. 자연 선택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지 않는다.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찰력도 없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만약 자연 선택이 자연의 시계공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 자연 선택은 눈먼 시계공이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앞은 내다보지 못하고 절차를 계획하지도 않고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선택의 결과인 생물은 마치 숙련된 시계공이 있어서 그가 설계하고 고안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진화는 기본적으로 번식의 끝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세대에서 번식은 앞 세대로부터 유전자들을 받아 무작위적이며 조그만 실수인 돌연변이와 함께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하나의 유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 단순히 1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이 말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유전적 변이의 총량이 원래 조상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비록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이긴 하지만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축적되는 변화는 무작위적이지 않다. 한 세대의 자손은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부모와 달라진다. 그러나 그 자손들 중 어느 것이 선택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무작위적이지 않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이 도입될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선택의 기준은 유전자들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들이 발생을 통해 영향을 미친 신체의 형태다. 유전자의 정보 저장 기술은 디지털 방식이다. 이 사실은 19세기에 그레고어 멘델이 발견했다. 비록 그가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멘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자손의 몸에서 잉크와 물이 섞이듯 뒤섞여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손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받을 때 그것들을 구분된 입자의 형태로 받는다. 각각의 입자에 관해 말하자면 자손은 그것을 물려받든가 물려받지 않든가 둘 중 하나다. 자연 선택이란 경쟁하는 DNA가 종 전체의 보존용 DNA에서 수식적으로 전달될 때 어떤 것은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것은 실패함을 말한다. 여기서 경쟁하는 DNA란 염색체의 특정 저장 장소에 들어있는 대립하는 내용들을 의미한다. 종 전체의 보존용 DNA 속에서 어떤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종 전체의 보존용 DNA 속에서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성공이지만 성공의 평가 기준은 대개 유전자가 수평적 전달을 통해 신체의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가에 달려있다. DNA는 자기 복제 과정 중에 틀림없이 우연한 실수가 생겨날 것이다.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복제자는 훨씬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복제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복제자들 중 어떤 것들은 자기들이 복제되는 확률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숙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기 복제하는 기본적인 사실이 가져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결과이다. 다세포의 기관이나 행동 양식을 통해 작동하는 유전자는 단세포가 스스로에게 행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자신의 증식을 확실하게 도모할 수 있다. 다세포체에 속한 유전자는 단세포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도구를 사용해 세계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는 세포의 미세 규모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의 간접적인 조작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전자는 세포막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면 세포는 집단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규모 그룹 효과를 낳아 팔이나 다리, 비버의 댐 등을 만들게 된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은 이른바 창발적 성질, 즉 기존 요소에 예기치 못한 재편성 결과로 진화의 한 단계에서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가 선택되는 것은 유전자의 내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이다. 어느 유전자의 환경으로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는 다른 유전자이다. 다른 유전자가 그토록 중요한 구성 요소를 이루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른 유전자 또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